왜 못 막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상인데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요? 좀 두 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 6차례 신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럼 이 명령은 무슨 용도가 있는 겁니까? 이게 못 막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별거 안에 일하는 미용실 찾아가서 그다음에 행인 10명이 신고 과정 5분간 범행. 경찰 한 달간 넘게 조사 못해 도마에. 박봉건 의원님. 이거는 심각한데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뉴스를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너무 같아요. 안타깝고, 근데 이게 스토킹 관련 법안도 마련이 돼 있고 예.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랄지 뭐 예. 스마트워치랄지 이게 다 보급이 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행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살펴봐야지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국민들도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경찰이죠. 뭐 공권력인데 워낙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일일이 신경 못 썼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도 여러 차례 됐고 접근 금지 명령도 있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보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명령이 돼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군도 마약에 뚫렸다. 요즘에 마약이 심상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군 얘기도 나왔어요. 5년간 군내 마약 사범 분석해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빵에 발라먹고 관물대 보관이요? 관물대가 마약 사물함입니까? 빵에 발라먹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대마 종자 사와서 군에서 재배에 섭취했답니다. 빵에 발라서. 휴가 중에 투약한 필로폰 부대밤이 그냥 뚫려 있군요. 장혜찬 이사장, 이거 심각한데요? 강큰 분들이 참 많아요. 한 하사가 대마 종자를 구입해서 부대 내 자기 숙소에서 대마를 키웠다고 그걸 합니다. 키워요? 그리고 부대 공터에도 심고요. 그걸 자기가 먹는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구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들키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마 줄기를 갈아서 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뭐 기발하다고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휴가 중 밖에 나가서 필로폰을 구입해서요. 예. 본인이 투약을 하고 이걸 부대에 가서 맞겠다고 해서 이 필로폰 약을 들고 부대에 들어가서 관물대에 넣어놨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군 헌병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26건의 군부대 내 마약 사건이 있었지만 예. 2건을 제외하고 24건이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대에서 대마를 키워서 버터 발라 먹은 하사나 필로폰 들고 관물대에 들어간 사람이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어요. 근데 군입니다. 군이요.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 정도로 그쳤거든요. 이 정도 약한 처벌이면 군 기강이 과연 설까? 그리고 마약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로 실형 안 받고 다 사실상 제약이 없어져 버리면 마약 범죄 근절이 될까? 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마약을 섭취했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군은 무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나라박 소식인데요. 뭐 간단히 좀 보죠. 바이든 뒤통수 때린 사우디 11월 중간 선거에 기름 분나. 미국이 요청했는데도 기름값 이거 뭐 감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줄인다고. 미국이 발끈했어요. 다음 보죠. 지금 선거도 앞두는데 지금 바이든 이른바 영이 안 선다. 뭐가 요청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러시아, 사우디 공조에 지금 러시아, 사우디가 같이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뿔란 바이든, 오펙 이거 산유국들 모임이잖아요. 제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 김광수 소장님. 예. 이것도 기름 넣고 험악해지는 겁니까 또? 굉장히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74년, 79년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주체가 사실 오펙이었거든요. 지금이 또 오펙과 비오펙이 또 있습니다. 합해서 오펙 플러스라는 게 그게 있는데 러시아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러시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게 러시아하고 미국 너무 안 좋은데 그렇죠. 지금.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걸로 88불이 됐는데 이게 실행이 실질적으로 되면은 100불 훨씬 넘어가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전 세계, 특히나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석유값의 이 상승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물가 관리에는 치명적인 것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지금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물가가 계속 안 잡힌다. 그러면 그것도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우디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빨리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엄호해주기 위해서 미국 상원의 법사위원회가 지금 이 하나의 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독점법, 그러니까 이 카르텔로 해가지고 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를 여기에 지금 적용을 시켜놨는데 예. 이걸 가동시키면 그 회사들에게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유 회사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간다고 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예.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발끈한 미국이요. 지금 사우디에 주장 미국까지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봅니다. 어떻게든 손을 쓰겠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